이야기는 통일 대한민국 평안도. 네. 소설은 평안도 태천시의 전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태천시에는 유독 용의 승천에 관련된 전설들이 많은데요. 특히 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동굴이 있는데 어른이 들어가기 되게 좁은 틈을 지나서 들어가면 굉장히 영험해 보이는 샘이 있고, 그 샘물을 가져와서 한두 방울만 마시면 다리가 다쳐서 누워있던 사람도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인도 젊어지는 그런 영험한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 괜찮은가? 금방 바닥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나만하질 않을 한두 방울만 마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순간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 제사도 드리고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두 방울씩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 거기는 정말로 그 무병장수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외지인이 이제 보부상이 들어와서 그 샘물을 탐내면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네. 질문? 보부상이요? 네. 시대적 배경이 언젠데 보부상? 아니,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아. 하잖아요. 그 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부상이 그 샘물을 탐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그 샘이 더럽혀지고 결국 이렇게 하늘에서 노한 건지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그 들어가던 길도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런 탐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비로 새기고 그 비석이 남겨져 있는 동네가 이 평안도 태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태천시로 한 직장인이 발령을 받게 됩니다. 금빛은행에 입사해서 이제 1년 반, 이제 막 신입을 벗어나게 된 계장 은수원은 비록 실적은 꼴찌지만 상사들이나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화평 지점을 떠나서 태천 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차로 한 3시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너무 먼 데로 발령이 갑자기 나기도 했고, 직장 선배들이 이제 거기에 누구 있어? 라고 해서 명단을 보더니 이 사람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어? 싶을 정도로 좀 소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들 고생 좀 하겠다 막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고요, 주인공을.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지점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은근슬쩍 모았더니 직원이 전 퇴사합니다. 여기 다 쓰레기예요. 이러면서 자유를 찾아갔군요. 네. 은행 일도 못하겠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뭐 화이팅 하십시오. 그렇게 자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떠나요. 자, 어쨌든 뭐 은행 일을 때려치지 않는 이상 여기로 발령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집이 머니까 은행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살게 되는데, 그냥 아파트 하나를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자 직원들끼리 살고 여자 직원들끼리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반 된 계장이잖아요. 위에 다 이제 상사들밖에 없는데 그 상사들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하겠다. 출근하기도 전에 스트레스죠. 네. 자, 이제 태천 지점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이동을 하는데, 태천시 중간을 가로지르는 대룡강이 있는데 그 대룡강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행자 신호가 이렇게 깜빡이더니 강 근처라고 했잖아요. 강 옆 풀숲에서 큰 구렁이가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근데 너무 큰 구렁이어서 이제 머리가 반대편에 닿았는데도 이제 꼬리가 아직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 표정이죠? 무섭다고? 구렁이는 길한 존재예요. 영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신호가 이미 자동차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제 주인공은 은수원은 이제 구렁이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구렁이가 어딜 가나 봤더니 꾸물꾸물 기어가더니 강으로 퐁당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주인공은 태천시는 자연 친화적인 동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구렁이가 살 정도면 생태공원에 농약은 안 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같이 새로 발령난 계장과 인턴과 같이 인사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한 첫날, 지점장이 이제 새로 도착한 직원들은 이번 달에 신용카드 100장 채우세요 라고 말을
대연스럽게 하고요. 한 달에 100개요. 네, 한 달에 100개요. 그래서 주인공 이렇게 사람을 갈아 넣어서 실적이 1위인 지점이구나. 이 지점이 실적은 1위거든요. 평은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 신입이 왔으니까 밤에 회식을 하는데 금융계 회식 힘들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 전형적인 회식이 이어집니다. 억지로 술을 먹이고 2차 참석도 필수고 노래를 시키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술에 꽐라가 된 상사들과 같이 기숙사로 들어가고요. 다음날 이제 또 상사들을 깨우고 이제 같이 출근을 하고요. 자기가 차로 모시고 그리고 또 업무를 하고 그날 또 회식을 해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지점은 매일 회식을 하는 거야. 돈이 돼요? 실적이 이르는 가끔 점심에도 술을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다 알코올 중독자들인 것 같아요. 금요일은 회식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다 기숙사 사니까 다 본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가로 돌아갔는데 지점장이 자 주말에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친척들 만나시고 동창들 만나시고 실적 재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에 집에 와서 회사 가기 너무 싫다.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월요일에 회사를 오면은 이제 또 실적 보고를 하고 지점장한테 깨지고 그 밑에 또 과장한테 또 깨지고 계속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어떤 부조리한 회사의 사례집 같은 일들이 계속 되고요. 뭔가 위계의 언어 폭력과 성희롱과 뭐 이런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또 주인공을 해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랑 접대 회식을 하는데 정말 쌍팔년도에서나 볼 것 같은 여기서 노래나 같이 하지 하고 막 여직원을 불러내려고 하면은 이제 은선이 사장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커버도 쳐주고 막 이러면서 막 상사가 싹싹하지 않은 후배를 하나를 괴롭혀가지고 이제 졸업장도 안 탄 신입한테 과중한 업무를 주면서 그거 처리 못한다고 욕하면 자기가 그 은근슬쩍 일도 도와주고요. 뭐 속으로는 계속 상사들 욕을 하고는 있지만 밖으로는 지점장님 때문에 일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회생활을 꽤 잘해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능수능란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 회사를 다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밤에 은행에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탕 같은 거 나눠줄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간해수거업으로 직원들끼리 공장처럼 이렇게 계속 돌리는데 당연히 상사들 윗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회식하러 또 나갔어요. 회식하러 나가고 얘네들만 이제 공장처럼 이렇게 노동을 하고 이딴 거 이제 저도 고객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만드는 거야 투덜투덜 하면서 했는데 이걸 마치고 9시에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상사들하고 회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9시에 끝나서 이렇게 가는데 회식 없다고 좋아하는 게 바른 삶인가 이렇게 현타가 와서 하천변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뭐 벤치에 어떤 사람이 피가 묻은 채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다가가 보니까 뭔가 머리가 발끝까지 긴 남성이에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부축해라. 그래서 뭐지 싶은데 어느 순간 자기는 이제 남자를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서 업었어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사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그래서 이상하죠? 이상한 일인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무거워요. 성인 남성의 무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데 낑낑거리면서 되게 가까운 곳이었는데 기숙사랑 낑낑거리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그 기숙사에 데리고 가고 방에 눕히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눈을 뜨고요. 이제 알람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6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출근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개 같은 하루가 시작되죠. 상사가 또 지랄을 하고 진상 고객들이 넘쳐오고 이제 주말에 쉬려고 집에 이렇게 갔더니 또 부모님은 장가 언제 가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와서 이것도 너무 피곤하네 싶어서 원래는 회사가 너무 싫어서 월요일날 새벽에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집에서도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일찍 일요일날 이제 다시 왔어요. 일요일날 와서 자기 방 기숙사 문을 열었더니 커다란 거북이가 자기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건 뒤집어 있는 아니 거예요?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뭐지? 그래서 현무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뭔가 등판이 깨졌는지 상처가 좀 나 아이고야. 있는 거북이에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상하다. 누가 저기다 거북이를 뒀지?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가? 신종 신종 괴롭힘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목소리가 들린 게 이놈이 날 여기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라고 해요. 내가 미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가 미쳤으면 좀 일이 더 잘 풀렸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내 등에 손을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도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껍질에 이렇게 손을 대니까 나를 잊고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여라 어허. 라고 말을 하고 잠이 들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같은 하루를 하루가. 개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그날도 또 진상 고객이 와가지고 내가 이 은행에 돈을 얼마나 부었는데 내 환전 수수료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난리를 치고 저 고객을 어떻게 하지 끌어내야 되나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거대한 트럭이 은행을 덮치고요. 오마이갓. 은수원은 튕겨져서 벽으로 날아갑니다. 음. 네, 엉망진창이 된 와중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하다가 눈을 감아요. 또 눈을 일어나니 6시 20분. 네. 루프물이야? 이 소설이 뭔지 촉이 옵니다. 네, 6시 20분. 그래서 나 방금 트럭에 치였는데 뭐지? 이상한 꿈이네? 라고 하고 샤워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진짜 이상한 꿈을 꿨네 하고 방에 들어왔더니 이제 또 거북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야 하고 다른 사람까지 이제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방에 거북이가 있어요. 이런데 데리고 와서 보여줬는데 뭔 헛소리야 너 술 마셨냐?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눈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이제 빨리 출근이나 해라 하고 이거 보내거든요. 그래서 상사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거북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텔레파시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북이가 약간 귀신이 빙의된 것처럼 은수환한테 빙의돼서 본체는 이제 기숙사 방에 있잖아요. 근데 은수환 눈을 통해 이제 은행 일들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나는 이놈이 맨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노는 그런 한량인 줄 알았어. 한량이나 남봉꾼인 줄 알았는데 상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네, 난 남봉꾼 아니야. 그게 내 직업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왜 내 방에 왔냐. 갑자기 뭐냐 라고 했는데 네가 구해서 이 방에 뒀다. 그래서 그럼 왜 내 방에 있냐. 그럼 난 부상을 당해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내 방 말고 다른 방이 4개나 더 있다. 다른 방은 어떠냐? 라고 은근슬쩍 상사 방에 토스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놈들 방은 너무 냄새나서 안 좋다. 네 방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생각을 해요. 그럼 나도 상사들처럼 좀 더럽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도저히 내가 그 꼴로 살고 싶지는 않다 생각을 해서 그래 좋아 내 방에서 살아 내가 그냥 나갈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나도 노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북이가 말합니다. 되게 대놓고 말하는군요. 신분제 사회에서 온 거북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진상 고객이 와서 이번엔 또 압류를 풀어내라면서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는데 거북이가 저건 뭐 옷만 입은 짐승이건 하면서 내 말을 따라해라 라고 이렇게 텔레파시를 보내요. 그래서 뭐 은수원이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제 거북이 말을 따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고객이 벌떡 일어나더니 멍한 눈빛으로 탁탁탁 나가는 거예요. 언령 뭐 이런 거. 그런 얼령 거북이는 호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좀 사람의 정신을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흥정을 합니다. 내 노비가 되어라. 부상 때문에 운신을 할 수 없으니 내 수발을 들어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이 호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혹시 지점장한테 때려치고 산골에 잠적하는 그 은둔생활을 해라. 뭐 이렇게 되면 되나?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효과는 하루만 딱 하루만 지속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자기는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름 은행원이니 상인인데 이제 좀 흥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러면 내 비밀을 알았으니 너를 백지로 만들어서 뭐 저작거리에 내쫓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박이죠. 그래서 아 속으로 이 미친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내가 살면서 거북이를 언제 간병을 해보겠어. 그렇게 할게 라고 하니까 거북이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난 거북이가 아니다. 자라다. 그렇지. 민물에 사니까 잘하지. 내가 거북이와 자라도 구별을 못하는 놈을 종놈으로 맞아들여야 하다니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요. 이렇게 에잉 재미없는 놈 이렇게 꾸짖는 자라 어르신과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은수원의 엉망진창 체험 삶의 현장 은행편 소설 은행원도 용꿈을 꾸나요의 줄거리였습니다. 그것은 안드로이드도 전기약의 꿈을 꾸는가의 패러디인가요? 아 그런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되게 나름 핫한 네, 웹소설이죠. 요새 좀 아, 그래요? 핫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전작이 예, 네. 작가가 전작이 되게 히트를 쳐가지고 나름 이제 아름아름 소문이 퍼진. 네, 야콩님도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네, 연산호 작가의 후속작이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근데 많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바등 작가의 후속작이 나온다고 되게 화제가 됐었던 네.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 네, 작품이군요. 그게 이 작품이고 전작인 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이제 어바등이라고 부르는데 수심 3,000m의 해저 기지에 치과 의사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과 오픈 5일 만에 해저 기지에 물이 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연재 소설은 독자들이 하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설정들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하차 타이밍이 없도록 되게 휘몰아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연재 소설의 독자들이 사이다 패스들이 많아요. 조그만 고구마 구간도 못 견디는 빨리 사이다를 내놔라 하는 사이다 패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웹소들이 굉장히 짧은 고난을 거침없이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바등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소설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소설의 핵심 키워드가 굉장히 늦게 밝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독자들 그 부분에서 좀 놀라는 반전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 많은 먼저 본 독자들이 제발 땡땡화까지만 봐줘라고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업하는 그런 소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웹소답지 않게 좀 뚝심 있게 천천히 쌓아가는 그런 서사가 평이 되게 좋았고요. 소설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팬들도 많고 저도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이 났다고 했을 때 바로 구매를 했고 그 전작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이어지는 소설이에요. 단점을 말씀드리면 사건 전개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저는 그 전작에서는 그렇게까지 사건 전개가 느렸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땡땡화까지만 참고 봐줘라고 했지만 전 참은 부분이 없었고 전 재밌었어요. 앞부분도 그리고 뭐 해적이지 설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나 동료 캐릭터를 이제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뭐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 재밌어서 참은 구간이 아니고 물론 진가가 그 키워드가 밝혀져야 그 진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람들이 꼭 보고 하차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앞부분을 견뎌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은용꾼은 앞부분에 견뎌야 할 게 좀 많아요. 제가 굉장히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초반에 그 직장에서 겪는 그런 온갖 불합리한 일들을 너무 오랫동안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서 소설가 됐나요? 아니 제가 이게 읽고 싶어서 근데 또 찍먹을 하기에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치님이 읽고 있다는 걸 듣고 야 어때? 몇 번을 찔러봤어요. 근데 재밌어. 추천하진 않아. 조금만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부분이 좀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행 업무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네? 이렇게 관계자신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관계자면 이렇게까지 썰을 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처음 열심히 배경 조사를 한 것들이 자기도 재밌으니까
이런 신기한들이 이때 은행원들은 이런 업무들을 한대 그래서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적당히 쳐냈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불호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업무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합리한 부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제가 봐야 됐어서 직장인으로서 힘들었군요. 진짜 제가 이 소설이 3월 중순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저도 일이 좀 안 풀려가지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란 말이죠. 근데 이 소설을 보니까 잠깐 현실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정도로 소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선택이 이해될 정도로 제가 솔직히 연사나 작가가 아니었으면 저도 하차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작에서 작가가 계속 꾸준히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터트려주는 걸 봤기 때문에 참았는데 사실 이런 장르 소설에까지 이렇게 인내의 구간이 긴 거는 저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진짜 뭐 나중에 단행본 작업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덜어냈으면 나중에 더 완성도가 더 높지 않을까. 뭐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저희 고어함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냥 약간 뭐 돌려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암시만 하여준다던가 아니면 좀 충분히 덜어낼 건 덜어내고 절제해서 보여주는 게 작가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해서 독자들까지 같이 고통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인장님한테도 계속 아니야 추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렸던 거고 나중에라도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차를 할 뻔했다가 25화쯤에 거북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가 25화예요. 와, 25화 전까지 이렇게 하고 거북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거북이가 등장을 하면은 이제 판타지적인 전개가 시작이 되겠군 싶은데 그 후로도 한 70화까지는 계속 은행 생활이 힘듭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은수원이 속으로 계속 투덜투덜 되는 장면들이 좀 웃기거든요. 소소하게 웃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상사가 인상 고객들 보고 저런 미친놈이 어딨어 막 하면 속으로 그 미친놈이 너야 바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덜대거나 그런 소소하게 웃기고 귀여운 부분도 있고 자라가 약간 괴담 출근에 브라운처럼 굉장히 수다스럽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라의 욕하는 걸 듣는 것도 재밌긴 한데 그 좀 단짠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짠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있었다. 완급 조절이라기 보기엔 그걸 좀 덜어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70화부터 또 이제 판타지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회사 야유회를 가게 되는데 은행 야유회를 가게 되는데 고객의 사유지로 과수원에 가서 이제 살구를 따야 되고요. 살구 따는 작업을 해드리고 이제 사유지에 있는 동굴에 갑니다. 근데 동굴에 뭐가 있을까요? 이무기, 용, 구렁이, 샘물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샘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우리에게 정말 스트레스를 줬던 그 빌런들이 얼마 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면서 그 부분부터는 좀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한 120편 정도 연재가 됐는데 한 90편부터는 그 새로운 인물들이 되게 웃기거든요. 되게 황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폭소할 수 있는 그런 웃긴 부분들도 많아서 진짜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소설이어서 지금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서 초반만 봤을 때는 좀 추천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현재 부분들이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건너뛰고 보면은 뒤에가 좀 재밌는 소설입니다 하고 들고 왔고요. 아니 근데 막 거북이 자라가 25화 등장한다 그러면 웹소설로 한 권 분량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25화가 한 권 분량이라고 아는데 어바등에서도 야 땡땡화까지 봐봐 라는 게
62화인가 3화인가 막 그랬던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네요. 거의 네. 9원까지는 근데 가야 지금 되는. 70화쯤 되면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작가의 큰 그림? 빌드업이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사실 그 100화 정도면 판소에서는 웹소에서는 애기 판무라고 불리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판소는 그 분량이 많잖아요. 길고. 그래서 아직 기승전결의 기의 앞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 용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왔고, 그리고 이 세계관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뉴스에 그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라가 빠진 예능이 있는데 구원자 101인가 뭐 정확하진 않는데 구원자 9일인가 이런 예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갖 사이비 교주들을 모아 90 몇 명을 모아 그래서 이상한 미션들을 줘요. 불길에서 살아남기, 물속에서 살아남기. 사이비 서바이벌. 그런 서버가 흥하고 있어. 그리고 자라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어. 너무 재밌다. 1화를 틀어라 막 이러면서. 아, 자라 따르겠어.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나도 볼 것 같아. 근데 보면서 이제 은수원이 저거 다 짜고 치는 거야. 뭐 AI랑 이런 거 다 합성한 거야. 그런데 자라가 영원히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데 저게 거짓일이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서 그러면 정말 사이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예능인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 질문.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바등의 프리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 어바등의 수상한 사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키워드가 조금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 전개가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 소설이 진짜 어디로 튕겨져 나갈지 좀 기대하고 요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왔고요. 근데 이제 고구마 구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섞어 드시라고 다른 소설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좀 네. 섞어서.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아직도 보고 있는 똑같은 금융계 종사자가 주인공인 웹소가 있는데 아까는 이제 은행이었잖아요. 여기는 증권사입니다. 설마. 그래서 네, 말단 사원이 너무 유능함. 제목이 정말 끌리지 않는 인장님이 추천해주신 소설입니다. 전형적인 웹소고요. 증권사 창구에서 일하던 직원이 주인공인데 갑자기 어느 날 문자가 날라와요. VIP 서비스 회원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좋은 투자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진짜 이런 거 극성이라더니 무시를 하는데 정말 그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주인공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커가는 아이고.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 정체불명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네. 그래서 진짜 뇌 빼고 보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인공의 금융투자 선곡에 같이 기뻐하면 되는 소설이야. 그래서 주위 빌런들이 영업 창고 직원 출신 주제, 아시안 주제 무시하면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걔네들 무시를 이겨내고 걔네들 의견은 틀렸고 나의 선택이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기뻐하고 빌런들 대치를 같이 기뻐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투자 스케일이 커지면서 나는 하이닉스가 비싸서 못 사지만 주인공은 거침없이 세계의 모든 종목을 쓸어 담는 그런 거에 기뻐하는.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가끔씩 이제 주식 정보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 소설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오늘 뭐에 물렸어? 이거 읽어. 괜찮아.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정작 저는 안 보고 양치님이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냐 그래서 요거 봐라고 했더니 덥석 무시더라고요. 그럼 인장님은 추천해놓고 아직도 안 안 봤어요? 봤어요. 아이고. 이 소설이 그래도 나름 소중한 게 현판에서 보기 드문 이제 정의로운 주인공이고요. 요새 현판 남주들이 진짜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인 걸로 매력으로 포장하는 애들이 많은데 굉장히 금융업계의 비도덕적인 부분을 분노하고 이제 정의로운 주인공이고 또 여성 캐릭터들이 현판에서는 쓰임이 굉장히 별로든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든지 뭐 이런 식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성 캐릭터들이 이제 성공의 트로피가 아닌 다양한 모습들로 이제 나와주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은 그 비중들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같이 조연들이 비중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 주인공이 돋보여야 되니까. 확실하군요. 네. 그래서 뭔가 사건 위주의 그 게임을 풀어나가듯이 레벨업을 하는 그런 소설이고 캐릭터가 드러나는 소설은 또 아닙니다. 예,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주인공이 굉장히 무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근데 재미가 있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는 투자 그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그럼요. 요새 아, 같은 중요한 불장 시대에 투자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도구일 뿐. 네. 반면에 이 운영꾼은 정말 그 사건 자체는 스트레스고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는 면이 있긴 하지만 캐릭터들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는 너무 덕질하기 좋은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놨어. 그리고 몇 번 안 나와도 되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캐릭터들이 있어서 아, 캐릭터 조형에 좀 작가가 소질이 있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캐릭터들도 동료와 빌런에 적절하게 포지션하고 있고요. 아, 빌런 캐릭터들을 너무 잘 조형해놔서 너무너무 짜증나요. 이렇게까지 빌런일 필요가 있나 싶은.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서로 정말 보완점을 잘 찾아주는 소설이라서 두 가지를 섞어보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들고 왔어요. 섞으면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네. 너무 답답하고 아 이거 짜증나 못 보겠어 그러면 말단선을 보시면 되고요. 말단선의 그 사이다가 너무 밋밋해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좀 섞어서 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 말단사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정말 못하거든요. 이걸 본다고 과연 주식을 잘할까요? 아니요, 잘하는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지. 그냥 대리만족이나 해라 대리만족.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프로레슬링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자기도 그 기술을 하고 싶어서 쓰는 것처럼 그거는 주식 투자를 보고 섣부른 투자를 하시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아, 요 느낌이네. 그 정도 분별력이 없다면 그리고 어느 날 남편분에게 메시지가 가는 거지. 톡방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VIP로 선정되셨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 네 취향 하나쯤 있겠지? 뭐 이런 느낌. 늘 그렇게 기대하고 이것저것 풀어보지만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서로 외면하고. 아니 근데 오늘 다 재밌었어요. 저 호러는 뭐 원래도 좋아하지만 또 오늘 소개해줘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근데 양치님이 웃기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실제로는 고구마 이렇게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만. 자라가 땡기십니까?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땡기십니까? 아 사실은 제 취향은 자라 쪽이긴 하죠. 자라. 네. 그러고 보니 처음에 지나간 그 구렁이는 다시 안 나왔나?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네. 여튼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84화에서 또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